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실전 강의 일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 분석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실전 강의를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하는 샘플을 이제 좀 더 심화 있게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두 번에 대해서는 실전을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 그리고 배운 6개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그거를 다양한 형태로 접하게 될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종목들은 바뀌지는 않아요, 크게. 자,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하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실전 매매에서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하는 거에 있어서 실전이잖아요. 자, 총도 쏴본 사람이 총소리하고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고기도 맛본 사람이 어떻게 굽는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전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진짜 안 해봤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전 매매는 많이 해봤는데 어떤 체계적인 것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라면 오늘 상당히 유용한 그런 강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세요. 단기 순이익을 뭘로 나눠? 발행 주식수로 나눈다. N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N이죠, PS가. 우리가 뭐 회식비 100만 원 나왔다. 소고기 먹어서 30명이. 회사에서 70만 원만 쓰라겠는데 그러면 N분의 1 하자. 인당 10,000원. N빵이라고 그러죠. 발행 주식수. 그걸 뭐예요? EPS. 순자산을 나눈다. BPS. 그렇죠.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거죠. 매출액을 뭘로 나눠요? 네, 그렇죠.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SPS. 자, 여러분이 이거 맨 처음에 제가 4주 전에 강의했을 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주차 되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야, 저거 아는데 맨날 얘기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지금은 어때요? 머릿속에 그렇게 하면 탁 떠오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몇 번 강의했습니까? 4번 강의하고 오늘 5번째입니다. 평생에 배워도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유튜브 그냥 봄으로써 3, 40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EPS가 뭐가 돼요? 퍼가 되죠. BPS가 뭐가 돼요? PBR이 되죠. SPS가 뭐가 돼요? PSR이 되죠. 맨 앞에 나오는 P가 맨 앞에 나오는 놈은 뭐? 그렇죠. 현재가. 뒤에 나오는 뭐뭐당. 자,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1강부터 들으세요. 오늘 강의 처음 듣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전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종목입니다.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맨 처음에 강의할 때도 셀트리온 갖고 우리가 퍼를 계산하는 법을 전전 강의에서도 진행을 했었죠. 자, 현재 주식 얼마입니까? 30만 8,500원이네요. 자, 오늘 종가입니다. 30만 8,500원. 자, 그런데 퍼가 뭐라고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 HTS 현재가를 탁 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기업이 나오고 종합이 나오고 주문이 나오고 차트가 나오고 호가가 나오고 체결이 나오고. 그래서 호가가 위로 아래로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코스피 200 종목이냐 뭐냐. 중요합니다. 업종이 나오고 의약품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리고 액면가는 1,000원. 상장 주식수는 1억 3,493만 9천주. 1,000원 곱하기 1억 3,499만 3,900주를 곱하면 자본금. 이걸 무슨 자본금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설립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얼마? 1,349억 원. 1,000원을 이렇게 곱하면 1,349억 원이 나오죠.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액면 분할을 하게 되죠.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어제 13% 올랐습니다. 애플도 액면 분할한다니까 지난달에 한 10% 올랐어요. 1,000원짜리를 액면 분할 2개를 준다든가 혹은 100원짜리를 해서 10개를 준다든가 자본금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유상증자를 한다고 봅시다. 자본금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유상증자. 발행 주식수가 바뀌게 되잖아요. 자, 무상증자를 한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액면을 500원짜리로 나눠줘요. 한 주가 2주 되죠. 주식수가 늘어나죠. 자본금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자본금 변동은 없어요.
자, 그런데 무상증자를 한다고 봐요. 액면 분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죠? 아닙니다. 1,000원짜리인데 발행 주식수가 지금 1억 3,400만 주.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 준다. 몇 주로 늘어나요? 네. 주식수가 배로 늘어나죠. 액면 분할한 거하고 똑같아요. 500원짜리하고. 예를 들자면. 뭐가 변동합니까? 그렇죠. 자본금이 변동하죠. 1,349억이 아니라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2,600, 2,700억 정도 됐네요. 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인데 액면가 1,000원짜리가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2주 주니까 발행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잖아요. 곱하기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의 개념. 자본금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똑같이 1,000억을 벌어도 자기 설립 자본금 대비 50%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옛날에는 100% 수익 났다면. 자, 무상증자를 한다. 요즘 왜 무상증자면 급등 나오는지 강세장에서. 나중에 이런 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퍼입니다. 퍼가 몇 배예요? 30만 8,500원 선상에서 122배로 나와 있네요. 시가총액 41억 1조 6천억. 자, 122배입니다. 퍼가 122배로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일단 외워둡니다. 자, 오늘 맨 처음에 봤던 거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1사분기.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죠. EBS, EPS, BPS, SPS. EBS라고 말씀드렸죠. 맨 앞자만 따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퍼와 PBR과 SPR 구하는 거. 자, 봅니다. 당기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 그게 뭐예요? 그렇죠. 쭉 내려오면 나오죠. EPS 2,059원. 언제? 2018년도. 2019년도 얼마? 2,300원. 2020년도 얼마? 3,144원으로 나오네요. 2019년도 1사분기. 왜 3,149원일까요? 당기순이익이 1사분기 실적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 1,049억 원이네요. 1,049억 원을 발행 주식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777원이 나옵니다. 분기 EPS가. 곱하기 4 하는 거죠. 그러면 대략 이 가격이 나와요. 왜? 1사분기 실적밖에 안 났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뭐를 하는 거예요? 현재 가격으로 나누면 당시의 현재 가격으로 나누면 퍼가 나오는 거죠. 퍼가 몇 배예요? 108배, 77배, 얼마 전에는 72배. 자, 접수가 되셨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잠깐 다시 앞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2,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잠정 실적이든 뭐든 나왔죠 다. 왜? 현재는 언제예요? 2020년 7월 오늘 13일입니다. 그러면 2, 4분기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이게 2, 4분기죠. 실적 발표를 언제까지 해줍니까? 그렇죠. 7월 플러스 한 달 더하고 보통 45일. 한 달 더하기 15일. 2, 4분기 실적 발표해 줘야 돼요. 빠른 회사는 보통 한 달 지나면 거의 바로 해줍니다. 삼성 같은 경우 잠정 실적을. 자, 그러면 8월 15일까지는 대략 뭐를 다 해줘야 돼요? 실적 발표를 다 해줘야 됩니다. 셀트리온 실적 나왔죠. 얼마 나왔습니까? 영업이익 1,818억. 2, 4분기. 1, 4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이었는데 1,818억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기순이익도 나왔죠. 그런데 지금 당기순이익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됐어요.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아까 현재가 30만 8,500원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현재가의 그 퍼가 뭐로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122배. 되어 있었죠. 자,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2,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 신용평가기관에서 못 내렸죠.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지금 5번째에서 6번째입니다. 이 큰 종목이 아직 2, 4분기 실적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 그러면 저 개별 종목 같은 건 업데이트가 됐을까요? 시가총액 5번째도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토지 측량 평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길이 어디로 날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편말만 꽂혀 있는 거지. 여러분은 그러면 머릿속으로 청사진이 그려야 되죠. 아, 동서남북 이쪽으로 길이 있으니까 문은 지하철 문은 저기로 나와있구나. 일로 나와있구나. 그러면 나는 땅을 산다면 어디다 사야 돼? 견적이 청사진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자, 아직 안 나왔죠. 2, 3분기 실적은 발표됐어요.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큰 오차가 없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 공시예요. 공시가 뭔지 아시죠? 공시 위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것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가 돼요. 가벼운 것 같은 거, 실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징계받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보시면 가끔 환기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공시 위반되면 그래요. 그 회사한테는 치명적이라는 얘기죠. 왜?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뉴스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공시만 봅니다. 왜? 뉴스는 99% 진짜에 1%의 가짜를 집어넣을 수 있죠. 공시는 가짜 집어넣으면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왜? 금감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금감원에 신고하고 그렇죠. 증권거래협회에 보내서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발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2분기 실적이에요. 단기 실적. 2쿼터라고 나와있죠? 1쿼터, 2쿼터. 자,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 4분기에 3,720억, 2, 4분기는 4,200억.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15% 증가했네요. 영업이익은 1, 4분기에 1,200억, 2, 4분기에 1,800억. 그렇죠? 1,818억. 51% 증가했네요. 보통 20% 증가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서프라이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그러죠. 또 50% 증가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은 그럼 얼마입니까? 1,050억이었네요. 정확히 1,052억. 근데 이번에는 얼마예요? 1,380억, 86억.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31%. 자, 중요한 건 단기 순이익 예상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까 현재가에 보면 업데이트, 현재가에서 딱 누르면 재무제표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발행 주식수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뭐가 업데이트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3,144원인가요? EPS라는 이것이 업데이트 됐냐 그 얘기예요. 안 돼 있었잖아요. 1, 4분기까지밖에 없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우리들한테는 그렇죠. 발표된 실적과 업데이트되지 않은 EPS와 현재 주가 괴리율이 생기죠. 그 괴리율만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주식이면 사면 되는 거고 안 좋은 주식이라면 팔 수 있다는 거죠. 업데이트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실적 발표가 나온 지 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 5위, 6위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저 아래 100등, 200등, 30등, 40등 웬만한 대기업 주식도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다? 물반 고기반이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스스로 EPS, 퍼, BPS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매 분기마다 종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접수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1,380억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386억 여기. 제가 지금 빛이 반사돼서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은 잘 보이시겠죠? 1,386억. 자,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잠깐 뒤에 볼게요. 뭐를 계산합니까? 발행 주식수 1억 3,490만 주. 현재가 30만 8,500원. 1, 4분기 실적 1,049억. 그렇죠? 1,049억. 아까 저기 재무제표에서 나왔던 거. 저 재무제표 있잖아요. 나이스에서 보내준 거. 자, 그리고 그걸 갖고 발행 주식수로 나눴더니 얼마예요? 이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눴더니 주당 이게 1, 4분기 실적입니다. 777원. 주당 777원 나오네요. 퍼는 몇 배입니까? 99배. 이 퍼는 현재가로 계산한 퍼입니다. 현재가 30만 8천 원. 그러니까 퍼가 99배가 나와요.
EPS는 777원.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제표에서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2분기 잠정실적을 알고 있죠. 영업이익 1818억, 당기순이익 1380억 정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재무제표 잠정실적 나온 거를 집어넣어요. 합산하면은 계산이 나오죠. 1200억, 아까 1000몇억 더하기 2분기 실적 더하면 얼마 나오냐? 주당 순이익이. 발행 주식 수로 그 순이익을 나누면 1807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1, 4분기 실적, 2, 4분기 실적이죠. 얘는 1, 4분기 실적이고. 그러니까 이건 반기 실적이잖아요. 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왜? 이거는 곱하기 4를 해야 1년치가 나오는 거고 이건 곱하기 2 해야 1년치가 나오는 거죠. 반기 실적이잖아요. 두 분기 실적이 압축된 거. 이걸 만약에 반으로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900 얼마 나오겠네요. 그렇죠? 1, 4분기까지는 777원 분기당. 반기 2, 4분기가하고 1, 4분기 합치면 현재 우리가 누적된 거 903원이나 나오겠죠. 반기 실적은 합치면 2,490억이네요. 1, 4분기, 2, 4분기 실적을 합치면 2,439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러면 1,807원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뭐를 보고? 이걸 보고. 공시 나온 거 보고. 1, 4분기 실적, 2,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1,386억, 1,052억. 두 개 더하면 2,400 몇 억 나옵니다. 자, 됐죠? 그러면 EPS를 구했죠. 1, 4분기 EPS는 777원, 2, 4분기 EPS는 1,807원. 자,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 가격을 설정해야 될지 잠깐 차트를 보는 겁니다. 현재 가격은 30만 8천 원. 올려놓은 다음에 두 달째 앞으로 눕고 있네요.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구분해 봅니다. 1, 4분기 퍼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99배예요. 왜 99배가 될까요? 30만 8,500원이잖아요. 현재가 P를 뭘로 나눕니까? 777원. 이게 1분기 실적이잖아요. 2, 4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곱하기 4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배가 나와요? 99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 4분기 실적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1,800, EPS가 1,807원.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으로 나눈 EPS 1,807원. 현재가 30만 8,500원에다가 그렇죠. 1,807원. 곱하기 2 하면 나와요. 몇 배? 현재가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85배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하셨죠? 자, 그러면 99배, 85배에 되고 거래되고 있는 현재의 퍼. 85배에 거래되고 있는 현재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을 갖고 구한 퍼. 반기 퍼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걸 가지고 1, 4분기 퍼와 비교해 봤더니 몇 퍼센트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99배가 돼요? 16%. 자, 그러면 답은 정해졌습니다. 뭐가 정해졌나요? 현재가는 똑같잖아요. 30만 8,500원. 다만 1분기 EPS하고 지금 반기 EPS가 달라져. 얘가 올라갔으니까 숫자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얘가 올라가든지 현재가가 올라가든지 16% 올라가는 것이 적정한 거죠. 2분기 실적을 계산한 적정 가격.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HTS, 증권사 HTS 전산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이 퍼가? 그렇죠. 몇 배? 122배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움증권을 보든 제가 본 건 대신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을 보든 신한증권을 보든 다 똑같을 거예요. 왜 똑같을까요? 증권사는 40여 개지만 신용평가기관은 대한민국에 저런 걸 다 해줄 수 있는 회사는 4, 5개밖에 없습니다. 누구? FN가이드.
나이스라고 불리는 신용평가기관, 한신평, 서울신용평가 이 정도 4개밖에 없어요. 매경까지 하면 5개. 그러니까 보는 HTS는 다 틀리지만 자료는 다 똑같아요. 사실. 왜 그럴까요? 신용평가기관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네. 자, 122배퍼예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업데이트가 됐다 안 됐다? 완전히 하나도 안 됐다. EPS는 1분기로 맞춰져 있고. 그렇죠? 1분기가 뭡니까? 1900 작년도 거로 맞춰졌을 수도 있어요. 안 바뀐 거죠. 사람이 수작업해서 그런데 2분기까지 업데이트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들한테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계산 갖고 좀 꺼내 보십시오. 계산을 해봅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현재가가 16%가 올라가야 99배 퍼가 나오잖아요. 1분기 퍼에 맞춰지죠. 그러면 30만 8,500원 곱하기 16%를 계산해 줘야죠. 116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16%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 얼마 나와요? 35만 8,642원. 35만 8천 원이 적정 가격이다 그 얘기입니다. 현재가로 계산된 35만 8천 원. 무슨 얘기입니까? 신고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그 사이에 또 올랐잖아요. 20% 정도는 더 올라줘야 실적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웬만큼 접수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갑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22라고 나와 있는 그 퍼에다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0% 이상 60%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셀트리온처럼 실적이 좋은 회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왜? 2년 만에 실적이 100% 올라갔잖아요. 매출액도 9천억에서 1억 1조 6천억 정도까지. 충분히 되고도 남을 회사예요. 관심 있게 계속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추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뭐 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봐뒀다가 타이밍이 됐을 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접수되셨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OCI라는 종목입니다. OCI라는 종목인데요. 자, OCI는 현재 6만 3천 원에 오늘 종가가 나왔습니다. 발행 주식수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380만 주. 자본 액면가 5천 원짜리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퍼는 계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중요한 계산이 있네요. 퍼가 없죠? 왜 없을까요? 여러분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퍼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 여기 매출액. 그렇죠? 매출액 2019년도 매출액 1사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1,800억, 900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당연히 세금 떼고 뭐 떼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560억. 자, 현재가는 나와 있습니다. 6만 3천 원. 6만 3천 원을 뭘로 나눠요? 그렇죠. EPS로 나누는 거죠. 그게 뭡니까? 퍼죠. 즉 P, E, 레이쇼, 비율이라는 거죠.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니까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EPS를 구했더니 EPS가 뭐예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니까 EPS가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500원이 나오든 마이너스 5만 원이 나오든 마이너스 1원이 나오든 중요한 건 현재가를 마이너스 EPS로 나누면 퍼가 뭘로 됩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여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퍼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가가 현재가 대비 몇 배가, 순이익당 현재가가 몇 배에 거래되느냐?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잘 봅니다. 기초가 탄탄하다는 것은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즉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걸 발행주식수로 나눴을 때 EPS가 마이너스 9,000원이든 마이너스 3만 3천 원이든 심지어 마이너스 1원만 된다 하더라도 퍼는 값이 안 나와요. 음액값을 갖기 때문에. 퍼가 제로인 상태, 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주식을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일정한 회사는 저런 주식을 아예 사면 사유서를 써야 되는 회사도 있어요.
야, 너 퍼 마이너스는 회사 애쌌어. 예, 죄송합니다. 모르고 실수로 샀습니다. 그래? 많이 사진 않았구나. 1,000억짜리, 1조 원짜리 운영하는 펀드인데 만주 샀어, 잘못하고. 그래 봐 6억밖에 안 돼. 1%도 안 돼. 그래도 사유서 써야 됩니다. 저 박한샘은 몇 월 며칠 미로 무슨 주식을 샀습니다. 실수로 샀습니다 하면은 욕먹겠죠. 펀드 매니저가 그런 것도 안 보고 샀어? 네, 주문 실수. 무슨 종목인 줄 알고 코드 번호가 같았는데 그래서 끝자리 수를 잘못 넣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실수로 이 주식을 모르고 샀습니다. 그러면 야, 기본적인 것도 안 보고 샀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는 뭐를 합니까? 그러면 왜 이걸 보느냐? 자, 2분기 실적입니다.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어요. 1, 4분기 마이너스 920억, 100만 천만 원 10억 100억. 2분기 실적 마이너스 440억. 단기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1분기 마이너스 570억. 2분기 380억. 자, 중요합니다. 계속 마이너스 500억이었던 게 마이너스 300억으로, 마이너스 4천억이었던 게 마이너스 500억으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적자를 낸 폭이. 3, 4분기 실적으로 플러스 될 거를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매출액을 기본으로 깔고 가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환율만 살짝 건드려도 플러스로 바뀌어요. 마이너스였던 퍼가 플러스로 바뀌면 3분기에 저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66만 5만 원이었던 주식이에요. 지난 10년간. 2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다. 지금 6만 5천 원입니다. 자, 환산해 보면 이건 일봉이고 아까 본 건 주봉이고 3분기 실적 이거 주봉이네요. 네. 3분기 실적이 플러스로 예상된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종합주가에서는 한참 저희가 있죠. 거의 신고점 근처잖아요. 오시자 65만 원짜리 근처. 60만 원까지 왔죠. 근데 이 주식은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어. 왜? 적자였기 때문에. 적자. 퍼가 계산이 안 되죠. 자,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죠.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3분기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퍼가 나오겠죠. 퍼가 100배든 1000배든 드디어 나오죠. 누구처럼? 그렇죠. 지난주에 강의했던 애플, 아마존처럼. 아마존이 $1,000일 때 적자였는데 예상 순이익이 5센트 예상했는데 55센트, 즉 120만 원짜리 주식이 60원 수익 났다고, 자 600원 수익 났다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1,000에서 $1,100까지 올라갔죠. 시가총액이 7조 원, 70조 원이 넘게 올랐어요. 700조 원짜리가. 자,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회사가 시장 지배력만 있다면, 독과점 기업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4만 원에 사서 지금 6만 5천 원이에요. 몇 퍼센트 수익? 60%가 넘는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도 저거 아는데. 주식 투자 한 방에 끝내기. 기본적 분석 통해서 퍼도 알고 EPS도 알고 나도 저거 분석할 줄 아는데. 뉴스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1, 4분기 실적까지는 마이너스지만 뉴스에 계속 나와 있었죠. 이 회사가 어쩌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3분기 실적 플러스 되는 건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들이. 우리는 근데 그걸 보고 분석할 줄 알아. 2분기 실적 보니까 500억에서 300억.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4천억이었던 게. 이 정도 속도면 3분기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살짝이야. 다 알고 있었지. 주가가 하락 시기라는, 종합의 하락 시기라면 필요 없지만 상승 시기니까 되는 주식이에요. 접수됐죠? 내재가치,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차트를 보고 계산할 수 없는 영역, 지지선, 저항선, 저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 차트만 보는 사람. 근데 내재가치 분석을 할 줄 안다는 것은 그걸 할 줄 안다는 거야. 당연히 막연하게 심리선이 지지될까,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아니에요.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접수됐죠? 네. 그 다음 건너갑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9,000원이에요. 두산중공업은 얘도 퍼가 없네요. 퍼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적자라는 거죠. 16만 원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9,000원까지. 자, 적자예요. 잘 봅니다. 매출액은 14조 원, 15조 원. 엄청난 매출액을 만들어내요. 근데 영업이익이 1조 원, 1조 원씩 나요. 그런데 적자야. 당기순이익은. 왜 그럴까요? 부채가 18조 원이야.
이자 내기 바빠요. 1조 원씩 벌어들이는데도 부채가 너무 크니까 이자 내면 마이너스 5천억이야. 1조 원 벌었잖아요. 2019년도에 15조 원어치 매출이 이렇게 해서 1조 원 벌었어요. 영업이익률이 7%야. 6.8%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은 3,900억. 황당하죠. 왜? 부채가 18조 원이야. 회사가 거덜나게 생겼죠. 왜? 유보율 보세요. 340%, 130%. 유보율이라는 거 보니까 자기 자본금이죠. 설립 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마이너스 14%. 유보율이 이제 거의 다 까먹었어. 1사분기에 77%밖에 안 남았어. 유보율은 100%야 원인데 자본금만 남은 거잖아요. 까먹고 있는 거야. 자, 이런 회사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18조 원이고 이런 회사는 조만간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상장 폐지되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상장 폐지되면 채권단들이 돈 18조 원 날리게 되죠. 공중에 푹 날아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런 회사는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설립 자본금을 늘립니다. 그리고 채권단을 갚아야 될 돈을 다시 걔네들은 또 유상증자 받아요. 유상증자를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인데 5천 원짜리를 5천 원의 액면 4천 원의 액면가 유상증자하면 4천 원이나 3천 원 떨어지잖아요. 유상증자 한 비율만큼. 누가 유상증자 참여하겠어요? 안 하죠. 어떻게 될까요?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유상을 참여하게. 쉽잖아. 내재 가치를 알면 그게 분석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삽니다. 이런 거 5,400원. 얼마에 팔아요? 10,000원 넘으면 팔아요. 그냥 가차없이. 내재 가치 분석을 할 줄 안다는 그거예요. 나중에 이게 감자 나옵니다. 감자 끝나고 채권단 유상증자 들어가고 거래 정지됐다가 재상장시켜요. 그때 다시 사는 거예요. 회사 정상으로 돌아왔죠. 영업이익은 1조 원씩 나잖아요. 저런 회사는 다시 돼요.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EPS, 당기순이익 그거 갖고 펄을 분석 할 줄 알았다네. 이런 주식을 남들 못 사는 걸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막연하게 그냥 심리가 아니라 자본적인 생리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 단계까지 가요 이제.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준 거야. 다음 주에 다양한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력 편에서는 진짜 종목들 계속 개별 잡주까지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발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분은 1강부터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당근이죠.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